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요소들이 어떤 시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뭐 거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와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시에는 어떠한 종류들의 시가 있는지까지 개관하면서 수업을 했어.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건데, 내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너희들한테는 아주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내용 학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 수업의 초점이 너희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 건 부차적인 거고, 만약에 너희가 시험장에서 이 시를 맞닥뜨렸을 때 너희는 무엇을 최소한 읽어내서 주제 도출을 해야 되는지, 주제의식을 판단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니까 너희들도 작품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뭔가 내가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기계식으로 맹목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 부분에서 이런 걸 판단했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희가 좀 늘어가는 실력이 되었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작품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작품은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작품을 먼저 볼 거야.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냈어야 되냐. 지금 보기가 없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읽어냈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자,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어떤 구자명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자,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자, 또 하나, 7달 된 아기가 있는 엄마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요 두 행은 구자명 씨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 자, 맞벌이도 하는데 7달 된 아기도 있나 봐. 아기 엄마인가 봐. 근데 이 구자명 씨가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뭐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뭐 흔히 있는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의 여의도까지 먼 거리도 가네. 자, 경적 소리, 빵빵거리는 그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딥슬립을 하나 봐. 아주 높게,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나 본데, 자, 여기에서 이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여기서부터 꾸벅꾸벅 존다까지는 지금 구자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버스를 타서 졸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 이 구체적인 모습을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묘사하고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다.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른대. 그리고 진달래꽃이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그래도 계속 졸고 있다는 얘긴데,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확 와닿는 의미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어떤 어휘도 쓰지만 일상적인 어휘만으로 쓰는 것은 문학적인 특징이 아니잖아. 어떤 함축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덧붙여질 때 우리가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른다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한 문장을 이해 못했다고 작품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어떤 의미적인 연결을 잘 해나가는 어떤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를 보면 사계절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보면, 이렇게 꾸벅꾸벅 존다라는 이 행위가, 꾸벅꾸벅 조는 이 행위가 오늘만의 문제, 어떤 특별한 어떤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계절 내내 그런가 봐. 진달래꽃이 펴도 그렇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늘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늘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차창 밖의 어떤 배경과 지금 여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구자명의 모습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대조되는 지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요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읽어가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꽃이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자, 그럼 여기에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 이 부처님은 구자명을 나타내는, 비유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 정도는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사계절 내내 그렇게 늘 출근 버스에 오르면 그렇게 졸기 시작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에 관련된 얘기를 꺼낸 건데, 이 뒤에 보니까 그래 저 10분은 간밤에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그럼 여기서 말한 저 10분이라고 하는 건 졸고 있는 10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저 졸고 있는 10분은 간밤에 아기에게 젖물렸던 그 시간. 그리고 또 저 10분은 그래 간밤에 시어머니에게 약시중을 들었던 시간. 그래 저 10분은 또 새벽녘에 만취해서 돌아왔던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 이런다고 간밤에 잠을 못 잤나 보지. 그래서 저렇게 10분, 또 10분, 또 10분 저렇게 계속 졸고 있나 봐. 그럼 여기에 보면 이 두 행씩, 지금 표현법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두 행씩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 반복이 되는데 잘 보면,
자, 저 10분은 그래 놓고 또 저 10분은 그리고 그래 그래 저 10분은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형을 주면서 반복을 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수학법 중에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건 개념인데 반복과 변형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개될 때 이 수사법을 우리는 점층법이라 그래. 근데 이 점층법을 왜 쓰냐면 우리가 의미를 뭐 하는 거냐면 확장하는 거야.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층적 표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왜 이렇게 졸고 있는지, 왜 출근 버스에 타자마자 그렇게 깊게 잠이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간밤에 구자명식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확장시켜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앞에서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졸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꾸벅꾸벅 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자, 뭐뭐 하는 시간이고 뭐뭐 하는 시간이고 뭐에서 버린 시간일 거야 이렇게 말투가 좀 바뀌었어. 우리가 이걸 어조의 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조가 변화됐거든. 근데 이 어조 변화를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같은 어떤 어조로 계속 얘기할 때 단조롭게 얘기할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어떤 지점에서의 말투가 변화가 확 일어나면 여기는 왜 바뀌었지? 라고 이렇게 주목하게 돼. 그래서 이 주목하게 만드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필 또 이 지점이 왜 지금 구자명 씨가 버스에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간밤의 구자명 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독자가 시를 읽는 독자가 주목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조의 변화를 쓰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도 집어낼 수 있을 거. 수사법과 관련된 얘기니까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얘기니까 자 이어서 가보면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자, 잠 속에 흔들리는 편집꽃의 아픔. 잠 속에 흔들리는 그 모습이 시작과 끝에 다 그런 거야. 그럼 시작은 지금 우리가 출근 버스를 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고단하게 출근을 했는데 거기에 일까지 했으니까 뭐 하루의 끝, 이 퇴근할 때, 이 퇴근할 때라고 뭐 쌩쌩하거나 팔팔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항상 출근 버스든 퇴근 버스든 이렇게 졸면서 탈 건데 그렇게 잠 속에 흔들리는 편집꽃의 아픔. 지금까지 우리가 잠 속에서 흔들렸던 대상은 구자명이었거든. 그러면 이 구자명 시를 편집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네. 근데 그 뒤에 아픔이래. 자, 또 식탁에 놓인 안개꽃의 멍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 안개꽃이나 편집꽃은 구자명에 대한 얘기일 건데 근데 아픔이라 그랬고 멍해란 말을 썼는데 자, 너희가 의미를 잘 이어붙이고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필요한데 이 멍해란 단어의 뜻을 알았던 학생들은 의미의 어떤 연결이 쉬웠을 거야. 근데 이 멍해라는 단어가 좀 중요했던 단어긴 한데 이렇게 뭔가 어휘가 부족하게 되면 의미가 잘 달라붙지 않아. 의미가 잘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어떤 조각조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냥 뻔한 얘기지만 자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좀 찾아내고 어휘를 더 넓혀야 너희가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야.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나 말을 끌 때 그 목 위에다 얹어주는 어떤 대상 같은 건데 그 뭐 이렇게 소나 말을 끌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이 멍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뭔가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억압이라든가 아니면 구속 같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억압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속에 지금 안개꽃이 있다는 얘기는 이 구자명시가 이 속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속에 놓인 것이 간밤에 아이에게 젖도 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약시중도 들어야 되고 남편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이게 억압인데 그게 구속인데 구자명식이 주어진 근데 그 억압과 구속 속에서 지금 구자명시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뭔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바래서가 아니라 그걸 해야 하는 거였고 그 속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어떤 구자명의 지금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우리 지금까지 구자명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개별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제 여자라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확장된 그 어휘를 쓰고 있어. 또 뭐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별적 대상에 대한 지칭어가 아니라 이제는 한 식구라고 하는 어떤 좀 더 넓은 개념의 이 단어를 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장을 시켰다라고 보면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이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이러한 일들이 구자명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자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여성의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여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 정도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건데 이런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우리가 고정의식 아니면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연결을 지어 본다면 그런 거네. 이렇게 한 식구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밤에 희생하고 그러면서 보냈던 그 모습이 뭔가 구자명을 죽은 듯이 잠자게 만든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렇게 쌓였던 피로들이 그 구자명의 삶을 어떤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몰아붙이게 어떤 갉아먹고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억압과 구속 속에 있는 구자명이 그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우리가 판단해 본 거야. 보기가 없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요 정도였는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시를 정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화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본다 그랬어. 자, 근데 화자는 지금 이 작품 속에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봤더니 나라는 단어가 없는 거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어. 시 어디에도 나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어. 뭐 이면적 화자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자, 근데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보게 된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화자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 태도, 반응이 있느냐. 자, 이걸 가기 전에 이 시는 너희가 지금 나랑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화자가 중요한 시냐 아니면 대상이 중요한 시냐, 이 구자명이란 대상이 중요한 시냐라고 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자명이라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구자명이라는 대상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 대상의 속성 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 뭐 예찬의 대상인 어떤 긍정적인 속성이냐, 비판의 대상인 부정적인 속성이냐, 이런 속성 파악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속성을 파악하려면 구자명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 태도, 반응을 보이냐, 이걸 판단해 봐야 우리가 이 속성을 판단할 수 있을 건데, 구자명 씨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 어떤 맞벌이, 직장 일을 하면서도 집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뭐 거창한 단어를 쓸 필요 없어. 너희가 그냥 판단하고 너희 머릿속에 있는 어휘를 써도 상관없어.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어떤 희생을 해. 밤새 간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아이에게 젖도 물리고 시어머니 약식도 들고 그러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도 하고 그러면서 희생을 했지만 그 속에서 뭘 하냐면 아픔을 겪고 있어. 왜 아픔을 겪냐면 이때 희생은 자의적인 희생이 아니라 우리 아까 멍해라는 단어에서도 봤지만 뭔가 좀 억압된 희생, 뭔가 구속과 관련된 희생.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뭔가 강요된 희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래야 해라고 한다는 어떤 강요된 희생인 거야. 근데 강요된 희생을 하고 그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자명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냐,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보면 뭔가 칭찬받아야 될 만한 대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비판받을 대상도 더더군다나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뭔가 좀 난관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화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인물의 어떤 연민 내지는 그 상황에 대한 공감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주제를 만든다면 이 주제는 강요된 뭐 이런 것들은 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것. 자, 그리고 멍해라는 단어가 그래서 좀 중요했던 단어인데 어떤 강요된 희생 속에서 뭔가 아픔을 겪는 어떤 구자명 씨에 대한 연민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시에서 읽어내야 되는 주제의식은 이 정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나는 선생이니까 하고 너희는 학생이니까 못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같이 읽었던 내용에서 뽑아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본 거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계속 노력하면 이런 것들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키워야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너희가 눈으로 읽으면서 독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없다는 가정에서 본 거냐, 보기가 없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작품에서 끄집어낸 것, 작품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요소들을 정리한 건데 이렇게 보기가 실제 시험에서 주어졌던 보기야. 근데 이런 보기가 주어졌다면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보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보기를 참고해서 우리가 윗글을 감상한 것, 이해한 것의 적절성을 물어봐.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해나 보기를 참고로 하지 않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었고, 이 보기가 너희들이 판단하고 낑낑거리면 판단해야 될 어떤 요소들을 던져줄 때가 많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보기를 안 본 상태에서 판단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보기가 있었다면, 자, 그러면 그 가정하에서 보기를 한번 봐볼게.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작품은 가사 노동과 직장 생활로 인해 하루 종일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하는 한국 여성들의 삶의 질곡을 노래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안의 어떤 안식과 평화가 여성의 희생 속에서 유지가 되어 왔대. 근데 이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래. 근데 이 작품이 여성의 희생이 지속되는 그 상황을 드러내면서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게 됐어. 그러니까 현실을 고발한대. 그럼 봐봐. 이 가사노동과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었던 구자명의 상황 정보야.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어,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었던 구자명의 어떤 반응 정보. 근데 지금 상황 정보와 반응 정보를 지금 다 던진 거야. 그러면 이 보기가 너희에게 뭘 준 거냐면 주제를 알려준 거지. 그러면 이 주제를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을 땐 주제가 먼저 너희들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의 독해가 주제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구절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주제를 알고 봤을 때는 그 주제에 맞게끔 유연한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보기는 100%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보여주는 건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을 때는 처음에 너희가 판단했을 때와 보기가 주어졌을 때 보기가 얼마나 너희들의 판단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나중에 보여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 우리가 이 정리했던 내용들 이 속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거든. 왜 그러냐면 보기는 그런 관점을 던져놨던 거야. 자, 거기에 이 주제적인 면에서 하나 정도를 더 추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강요된 희생을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사회의 모습이라 했거든. 이 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구자명시를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연민, 뭔가 측은하게 보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사회는 구자명시에게 뭔가 좋지 않게 영향을 끼친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고발이란 말을 썼으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비판이 되겠지. 정리될까? 어렵지 않지. 힘들지 않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한 편의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요걸 판단해야 하는 거야. 뭐 표현 수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개념의 문제니까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줄 건데 눈에 보이는 것들 정리해 줄 거지만 적어도 너희가 한 편의 시를 읽고 아 이런 시구나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앞으로 수업도 이거를 너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가 너희들의 내공이고 실력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처음에 첫 작품으로 이 구자명 씨와 관련된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작품 갖고 해봤는데 앞으로 EBS의 모든 작품을 다 한다고 뭐 너희들한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요 작품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야. 그 과정에서 너희가 이 시를 보는 독해 실력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 어떤 목표로 나도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볼 테니까 오늘 수업했던 과정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용 학습도 하되 내용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 점검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